어디부터야 숙제? 스텝 1의 확률의 기본 성질하고 덧셈 정리 거기 마무리해야 돼. 75쪽 맞아? 맞아 아니야? 거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얘들아 봐도 돼? 75페이지 표입니다. 에? 숙제 잘 해왔지? 시원아 숙제 잘 해왔어? 어? 숙제를 못했어요? 어? 숙제를 왜 안 하지? 아, 기본 아닙니까? 학원 다니면서? 75쪽 안 되시는 문제 없을 것 같아. 그지? 278번에 빨간 공이 10개 들어있는 상자인데 그럼 빨간 공만 들어있으니까 파란 공 나올 확률 얼마야? 0이야. 공사건이야. 난 빨간 공 나올 확률 얼마겠냐? 1이야. 전사건이야. 그지? 바로바로 캐치되죠? 다음 280번에 QR을 구할 때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눈의 수의 합이 2 이상이니까 반드시 발생하나? Q 280번에 얘들아 내 얘기 듣고 있지? P는 직접 구해야 되고 QR을 볼 때 Q가 뭐라고 써져 있어? 눈의 두의 수의 합이 2 이상이다 라고 했어. 근데 제일 작아봤자 1 더하기 2니까 모든 눈의 수의 합이 다 2 이상 맞아? Q가 지금 무슨 사건이야? 전사건이야 전사건? 판단되냐? 맞아 아니야. 그다음 R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3일 확률이다 라고 했어.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최대치가 얼마야? 동아야 최대치가 얼마야? 12야? 그럼 13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무슨 사건이야? 공사건인 거 체크하고 가자 라는 겁니다. 알았어? 확률 발생할 확률 0이겠죠? 얘는 그냥 문제를 읽자마자 Q가 1이고 R이 0이다 라는 거 뽑아놓고 출발하는 문제 맞지? 맞아 아니야? 일단 P도 너무 쉬운 거 맞아? 어? 눈의 수가 같아야 되니까 6가지밖에 안 나오고 6분의 1이라고 바로 작성되죠? 맞습니까? 이 페이지는 볼만한 문제 없는 거 같아? 맞아 아니야? 다음 페이지 76쪽 너네 283번 같은 거 잘 풀었어? 283번? 그림으로 해석 잘 되나?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인데 합사건이 표본공간이어야 돼. 합사건이 표본공간인데 얘네들이 지금 배반이다 라는 말은 교사건이 공사건이라는 소리 맞지? 맞아 아니야? 그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돼? 표본공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두 개의 사건이 A와 B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전체 확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겹치는 영역은 없어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A의 확률을 A라 부르고 B의 확률을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얼마다 라고 쓰면 돼? 1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문제에서 PA가 5배의 PB다 라고 줬으니까 그냥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는 문제 맞지? 맞아 아니야? A가 5에 B다 라고 이렇게 줬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잘 풀었죠 얘들아? 요 정도는. 다음 이제 84번 뭐 그냥 기본 문제고 배반 사건이니까 교사건 0이야. 다음 85번, 86번 전부 다 그냥 기본 확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사건 있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되죠? 맞아 아니야? 교사건 있으시면 한 번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리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서 하던 그 합사건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과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지? 넘어가도 돼? 다음 77쪽까지도 어려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90번 같은 거 얘들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사건은 집합이기 때문에 A 교사건 B의 여집합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무슨 집합이야? 차집합 맞아 차집합?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A 교집합 B의 차집합의 확률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한다 라는 말을 니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여기 영역에 놓여있는 확률을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PA가 0.5, PB가 0.6 합사건의 확률이 0.9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니들이 아마 덧셈 정리만 활용하면 교사건의 확률 얼마나 나와? 0.2다 라고 이렇게 나오나? 그래 안 그래? 근데 A의 확률이 0.5라고 줬으니까 여기 전체 확률이 0.5인데 여기 겹치는 확률이 0.2니까 여기 확률 얼마 나와야 돼? 여기가 0.5인데 전체가 겹치는 데가 0.2면 여기가 얼마 나온다는 소리야? 0.3 나온다는 소리 맞지? 직관적으로 모든 걸 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공식으로 외울 것도 아니야. 알겠냐? 굳이 식으로 쓴다 라고 하면 요 녀석의 확률은 이제 A의 확률에서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을 뺐다 뭐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긴 한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읽으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잘했지? 넘어가도 되는 페이지 맞아? 스텝 1은 매우 쉬운 것 같아요. 78쪽은 아직 진도 안 나갔죠? 여사건 확률 그지? 스텝 2로 가면 돼? 가면 되냐 안 되냐 얘들아? 대 89쪽 봅니다. 여기 매우 쉬운 것 같아. 그지?
89쪽에 356번은 제가 풀어드릴 필요 없죠. 맞아? 보기 1번 3개 모두 10 이하의 수가 나온다. 전사건이야. 그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에 있는 공을 뽑으니까. 다음 2번 보기 2번 3개 모두 10보다 큰 수가 나온다. 공사건 맞냐? 1부터 10까지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바로 체크하고 가시고 3번 4번 5번 직접 구해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답이 5번인 거 잘 체크했을 것 같아. 10분의 1이 아니라 얼마 나와야 돼? 40분의 1 나와야 돼. 40분의 1. 그지? 응? 3의 배수 5의 배수 나올 확률이니까. 357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에 관련된 내용인데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줘 라고 했으니까 뭔가 일반적인 논리 구조를 찾아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 보면 요 녀석이 요 범위에 놓여있느냐 라고 했는데 이거 당연하지. 맞아?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이 확률에서 나오는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A와 B의 합사건도 무조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확률은 어떤 표본 공간이 결정돼 있을 때 반드시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라는 건 사실 당연한 거라고. 그지? 그래서 기억은 당연하게 니들이 당연하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니은 보기 PA와 PA의 여사건의 확률이 PS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당연한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애초에 A의 여사건의 확률이란 거의 정의 자체가 1-P 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자체가 표본 공간의 확률이니까 전사건의 확률은 1이라서 니은도 당연히 참이야. 그다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디귿보기 같은 것부터인데 디귿보기에서 P 요 녀석이 1이면 이거이면 A는 B의 여사건이냐 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응? 합사건의 확률이 1로 떨어진다 그래서 얘가 서로가 서로의 여사건이라고 볼 수 있나 없나? 응? 볼 수 있어 없어? 합사건의 확률이 1이야. 각각이 서로 여사건 관계일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맞아 아니야? 우연히 합사건의 확률이 1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겹치는 게 없을 거란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발례가 그냥 아주 단순한 상황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A가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해봐 친구들아. A나 B 둘 중에 하나가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해봐. 둘 중에 하나가 표본 공간이면 그냥 누구랑 합사건을 하든 간에 그냥 표본 공간이지. 맞아? 당연히 확률은 항상 1이야. 그렇다 그래서 B랑 무조건 여사건이랄 거란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어? 표본 공간과 여사건이란 말은 공사건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럴 보장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겹치는 거 아무거나 그냥 흡수해가지고 얘가 됐을 수도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발레야 뭐 차고 넘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을 보기도 1부터 PS 더하기 P 공사건 그 다음 더하기 PA 그 다음에 PB가 2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전사건의 확률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1이고 얘는 무조건 0이라서 얘 지워줘도 되지. 맞아? 그래서 지금 리을 보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랑 똑같아? 양변에 1씩 빼줬다 라고 생각하면 0보다 크거나 같냐? PA 더하기 PB가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맞습니까? 선생님 아까 모든 확률은 전부 다 0과 1 사이에 놓여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참인가? 아니지. 얘는 하나의 확률이 아니잖아. 이 확률과 이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얘가 우연히 어디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1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뭐 대충 그냥 얘가 3분의 2 얘도 똑같이 3분의 2 라는 확률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교사건 같은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둘이 더하면 1을 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맞아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확률은 양수만 나오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발레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대신아 이해가 가죠. 다음 미음 보기는 어때? 약간 얘랑 비슷하긴 한데 문제에서 조건이 추가로 붙었지. A와 B가 서로 무슨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면 다시 배반 사건이었을 때는 해당 명제를 다시 쳐다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배반 사건이었을 때는 여기에다가 내가 빼기 P, A, 교, B를 이렇게 붙여줘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 맞아 아니야? 왜? 얘가 얼마니까? 얘가 얼마니까? 0이니까. 즉 배반 사건일 경우는 PA 더하기 PB가 하나의 확률로 합쳐지냐? 뭘로? P의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로 하나로 합쳐지지. 배반일 경우는. 그래 안 그래? 즉 확률 두 개의 합을 하나의 확률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기억 보기에서 확인했다시피 하나의 확률로 합칠 수만 있으면 항상 0과 1 사이에 놓여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어서 미음은 참이야. 이해가 가나? 즉 리을은 틀렸는데 미음은 참인 이유를 비교를 잘 하셔야 되더라. 얘는 지금 배반 사건이다 라는 특이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저런 제한된 상황에선 참이 될 수 있는 명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잘 확인하는 거 맞지? 이런 거 명제 판단하는 거에서 애매함이 있으면 안 돼. 다음 마지막 비읍 보기. PA와 PB의 합이 1이다 라고 줬을 때 이거이면 A와 B는 배반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확률을 더했을 때 우연히 1로 떨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배반이 아니어도 확률이 1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로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던지는 상황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봐. 홀수의 눈.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봐. A 뭐뭐뭐 있냐 얘들아. 1, 3, 5 있잖아.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B는 뭐뭐뭐 있어. 2, 3, 5 있지.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교사건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확률 더했을 때 1 나오는 상황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얘네들이 무조건 배반이야? 아니잖아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딱 봐도 얘는 거짓인 느낌이 들어야 되고, 거짓인 거를 이제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한 군데라도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하면 거짓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례 같은 걸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확률 2분의 1이고 얘도 확률 2분의 1이라서 합은 1 나오는 상황이지만 얘네들이 교사건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맞지? 됩니까? 배반이 아니더라도 확률은 우연히 1로 떨어질 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알겠나요? 넘어가도 돼? 애매함 없이 넘어가는 거 맞아? 다음 페이지 봅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야 돼.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90페이지에 358번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 그게 비슷한 문제가 니들 고1 수학 그 집합과 명제 파트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라는 내용에서 등장하는데 그게 그냥 확률 버전으로 바뀔 뿐입니다. 358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합사건의 확률, 얘의 최대 최소 스토리인데, 다시 합사건의 확률의 최대 최소야. 합사건. 얘는 상황을 항상 뭘로 바꿔서 푼다 라고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냐면 P, A, 교 B 이 녀석의 최소 혹은 최대인 순간에 얘가 대응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 다시 둘의 사건이 지금 무슨 차이야? 얘는 합사건인데 얘는 무슨 사건이야? 교사건이지. 혹은 곱사건. 맞아 아니야? 다시 합사건의 확률의 최대 최소 스토리는 교사건의 확률의 거꾸로 최소 최대 스토리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건 덧셈 정리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A 합 B가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서 구하는 거 맞지? 얘가 확률의 덧셈 정리 맞냐? 근데 문제에서 이건 제한된 상황이 좀 필요한데, PA와 PB가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해봐. 얘가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문제에서 얘네 둘이 변화하는 값인데 이 녀석이 최대인 순간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얘가 일정한 값이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빼지면은 제가 최대가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가나? 즉 얘가 최대인 순간은 거꾸로 교사건의 확률이 최소인 순간에 대응이 되고, 거꾸로 얘가 제일 작아지는 순간은 빼지는 게 제일 커지면 되는 거니까 교사건의 확률이 제일 커지는 순간에 대응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죠? 다시 얘가 최대인 순간은 얘가 최소인 순간, 얘가 최소인 순간은 얘가 최대인 순간에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집합에서도 비슷한 문제 있어. 그럼 결국 얘가 언제 최소고 언제 최대냐라는 거를 니들이 잘 구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건의 확률이 제일 적으려면 그냥 얼마면 돼? 제일 적으면 그냥 얼마면 되겠냐? 겹치는 게 제일 적다는 소리 아니야. 얼마면 돼 그냥? 제일 간단한 거 0이면 되잖아. 그지? 즉 얘가 최소인 순간은 A와 B의 교사건이 공사건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 배반 사건인 경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이해가 가나? 다음 이제 교사건의 확률이 최대인 순간은 언제일까? 얘들아, 최대인 순간. 교사건은 기본적으로 겹치는 영역이니까 그 겹치는 영역이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두 개의 집합이 있었을 때 겹치는 영역이 최대한 많으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돼? 최대한 많이 겹치려면? 하나가 하나에 포함되면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어느 하나가 다른 한 집합에 이렇게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거보다 더 커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겹치는 영역이.
나머지 하나의 작은 거의 전체보다 커질 수 없다는 거지. A, B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땐. 이해가 가니 무슨 말인지? 보통 이 교사건의 확률이 최대인 순간, 최소인 순간을 째려라 라고 하면 최소인 순간은 0인 순간, 즉 배반인 순간 째려주면 되고 최대인 순간은 걔네 둘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순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즉 교사건이 그냥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로 그대로 튀어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그냥 개념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둡시다. 이거 확통에서 나오지만 어디서도 나온다고? 고1 수학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째려라 이런 문제에서 아마 니들이 만나본 적 있을 거야? 수학 하에서 고1 수학. 그래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잘 구할 수 있는 문제 맞지? 문제에서 지금 PA가 얼마라고 줬어? 4분의 1 PB가 2분의 1이라고 줬는데 구하고 싶은 게 P, A 합사건 B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이 녀석이 최대인 순간, 이 녀석이 최소인 순간 자체는 일단은 여기다 얘를 이제 이렇게 써야 되지. 덧셈 정리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교사건의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아? 여기 들어오는 게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 즉 얘가 최대인 순간은 이 교사건의 확률이 최소인 순간, 얘가 최소인 순간 이 교사건의 확률이 최대인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역전시켜서 바라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교사건이 제일 작아봤자 얼마인 순간이야? 0인 순간이고 그 다음에 교사건이 최대로 많이 겹치는 순간인데 그럼 얘네 둘 중에서 더 큰 집합이 누구야? 확률이 더 큰 집합. 확률이 더 큰 집합이 누구야? B가 더 크잖아요. 얘는 4개 중에 1개인데 얘 중에 2개잖아. 그래 안 그래? 즉 머릿속에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는 구조일 때 이 최대인 순간이 찍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즉 B와 A의 겹치는 여경을 찾으면 그냥 A와 똑같은 거고 이때는 A 교집합 B가 A랑 똑같은 순간이라서 교사건의 확률 자체가 그냥 더 작은 집합인 4분의 1로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구하고 싶었던 최대값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0 빼주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주면 얘가 최소값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최대값은 4분의 3이고 최소값은 지워지면서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지? 되나요? 바로바로 체크 되겠나?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즉 교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움직일 수 있는가를 따지는 문제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제일 적게 겹치는 순간, 즉 교집합이 공사건인 순간에서부터 제일 많이 겹치는 순간, 포함관계가 만족하는 순간까지만 교사건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집합과 명제에서도 하던 느낌이야. 이어가니 얘들아? 그 비스무리한 상황이 그 바로 밑에 문제도 펼쳐지죠. 359번 맞아 아니야? 여전히 PA는 2분의 1로 일정하다 라고 줬고요. 합사건의 확률이 얼마라고 줬어? 동아야 듣고 있냐? 4분의 3이라고 줬어.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PB의 범위입니다. A부터 B까지 움직인다 라고 했으니까 PB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덧셈 정리밖에 없으니까 얘를 덧셈 정리 전개식을 풀어 헤쳐주면 내가 PA 더하기 PB는 내가 모르는 거고요. 빼기 P A 교집합 B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얘가 덧셈 정리야. 됩니까?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값이 4분의 3, 2분의 1은 알고 있는데 얘는 몰라? 얘는 몰라. 근데 그거 구하고 싶은 게 얘의 범위 아니야? 그지? 즉 얘를 다시 한번 식으로 써주면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주면 되니까 4분의 3에서 2분의 1 빼면 4분의 1이지. 즉 얘 자체가 4분의 1 더하기 P A교 B 이렇게 써지는 식 맞아? P, B라는 식 자체가? 이해가 가냐? 즉 문제에서 원하는 PB의 범위 자체는 결국 교사건의 확률의 범위를 구해줘 라는 거랑 똑같다고. 뭔 소린지 알겠니? 그럼 교사건이 언제 제일 작고 언제 제일 커지는지를 구해줘 라는 느낌이니까 여전히 교사건 확률의 최대 최소를 째리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 라는 기본기가 머릿속에 잡혀있으면 얘들아 PA 교비가 제일 작으면 얼마라고? 제일 작으면? 적게 겹치면? 0이라고. 0이면 되잖아. 그지? 제일 많이 겹치면 얼마면 되겠냐? 4분의 1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냥 A랑 똑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가지? 아니지. 4분의 1이 아니죠 선생님. 2분의 1이잖아요. 요렇게 들어오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가냐? 그럼 거기에다가 4분의 1 더해준 게 PB의 범위가 될 테니까 4분의 1 더해주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PB가 2분의 1에 4분의 1 더했으니까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시고 얘가 A고 얘가 B다 라고 쓰시면 답은 16분의 3이다 라는 결론 맞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 돼? 자, 여기 식으로 니들이 성질 확인하는 건 오히려 이제 직접 경우에서 구하는 문제보다 훨씬 쉽게 느껴질 것 같아. 그치? 응? 다음 이제 90페이지 360번부터 본격적으로 확률 구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지? 60번, 61번 학원에서 보면서 갔고요. 62번도 남자 회원 사이에 여자 회원이 1명 또는 2명이 있을 확률인데 1명과 2명이 동시에 있을 순 없잖아. 그지? 배반 사건의 경우고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1명일 때 2명일 때 2개 더해주면 되는 거 맞지? 심플하게. 맞냐 아니냐? 배반이야. 난 363번도 마찬가지야. 교사건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 덧셈 정리 문제 맞지? 두 가지 상황 구한 다음에 둘이 겹치는 상황만 빼주시면 되는 단순한 문제 같아. 안 되는 친구 없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62번이 안 된다고? 아, 나 정말. 아니, 1명 또는 2명이 있대, 다영아! 남자 사이에 1명 또는 2명이니까 1명과 2명이 동시에 있을 순 없잖아. 그지? 뭐 1.5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 1명이 있는 케이스랑 남자 사이에 여자 2명이 있는 케이스. 요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된다고? 더해주면 된다고. 문제에서 몇 명이 이동하고 있어? 여자 4명, 남자 2명. 여자 넷, 남자 둘.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그럼 일단 요 느낌으로 유닛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예전에 경우에서 했던 이야기고. 그럼 남자는 2명밖에 없는데 애초에 남자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남자 배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야? 2패. 그다음 여자 4명 중에 1명 뽑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4가지. 그 다음 요 유닛 만드는 케이스는 유닛은 여전히 남자 2패이고 여자는 그냥 4명 중에 1명 앞에 여자 자리에 놓고 3명 중에 1명 여기 앞에 뒤에 여자 자리에 넣으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냥 4 곱하기 3이야. 뭐 뽑은 다음에 배열했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순열 상황이지. 맞습니까? 그럼 사람이 총 6명 있었는데 내가 여기 3명을 유닛으로 보면 6명 중에 3명을 유닛으로 봤어. 그럼 나머지 3명은 개인으로 보는 거니까 총 몇 명 배열하는 거야? 4명 곱하기 4팩토리얼 배열하시면 되고 여기는 1, 2, 3, 4, 5, 6 3명 배열하는 거지. 맞아? 곱하기 3팩토리얼 되십니까? 얘네들이 뭐 해주면 된다고?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 6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가 가나?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6팩으로 나눠주자 라는 거고요. 배반 사건이니까 교사건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그냥 더해주면 끝나. 이해해? 더하기까지 내가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인간적으로. 15분의 4 더하기 15분의 3 이런 구조 나타날 거야. 다영아. 다음 페이지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364번, 365번 잘 풀었나? 이 아이들아. 364번 여전히 드모르간 법칙 이용하는 거 맞아? 그래요, 그래. 좀 보면 집합 문제다 라는 게 좀 느껴집니까? A, B에 대해서 요거 봤을 때 얘가 5분의 3이냐? 그 다음에 P에 A교 B에 여집합이 4분의 1이다 라고 줬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C가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맞아? 일단 C로 묶어줬다 라고 생각하면 A교 B에 여사건의 확률이 주어진 거 맞냐? 그지? 걔가 5분의 3이니까 여기서 소윤아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 얼마라고 해야 돼? 얼마라고 해야 되냐고 내 얘기 듣고 있었어? 5분의 2라고 해야 되지 당연히. 그럼 얘 어떻게 읽어주면 된다고 소윤아? A 빼기 B. 그래 안 그래? A 빼기 B. 문제에서 교사건의 확률 5분의 2, A 빼기 B가 4분의 1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지금 A 빼기 B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확률 맞지?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주어졌고 A 교 B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확률 맞지? 여기 확률 얼마라고 주어졌어? 5분의 2라고 주어졌습니다. 맞아? 그럼 구하고 싶은 거는 A의 여사건의 확률인데 얘네 둘만 가지고 뭐가 결정돼? A의 확률 결정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둘이 더해주면 A 확률이고 A가 현재 얼마인 거야? 20분의 5 더하기 8이니까 13이다 라고 나타나고 구하고 싶었던 여사건의 확률은 20분의 7이다 라고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림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당연하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돼?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끝냅니다. 365번.
아 그러면 개이득이라고 생각해야지. A와 B의 여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는 멘트가 주어져 있고요. 3배 P A가 P, B가 똑같고 5분의 2다 라고 줬을 때 구하고 싶은 게 P A 여집합 B의 교집합 요거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지?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이유가 여전히 니들이 요거 고1 수학 집합과 명제에서 보는 내용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A와 B의 여사건의 교사건이 공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지. 배반사건이다 라고 주는 건.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 고1 수학에서 봤던 거 기억나나? 얘가 지금 A와 B의 포함 관계를 알려주는 우회적인 표현 중에 하나야. 고1 수학 집합과 명제에서도 저거 가지고 포함 관계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A교 B의 여사건이니까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이런 멘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확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로 설명해 주든 간에 A와 B의 포함 관계를 주는 건데 사실 그림으로 생각하면 얘가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당연해지는 게 A와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A 빼기 B가 공사건이다 라는 말은 여기가 지금 아무도 없단 소리입니다. 그지? 여기가 아무도 없단 말은 A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인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에 전부 다 모든 A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맞습니까? 이해가 가지? 즉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그림이 A가 B 안에 포함되는 그림이고 B 안쪽에 A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최초에 A와 B의 여사건이 배반이니까 표방 공간이 이렇게 있었을 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겹치는 영역이 없게끔 B의 여사건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돼. 괜찮나? 그럼 B의 여사건이 얘가 나왔다는 뜻은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전체가 뭐였다는 뜻이야? B였다는 뜻이야. 초록색으로 빗금치면. 됩니까? 그럼 자동으로 B 안에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A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든 간에 A가 지금 B에 포함되는 포함 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집합에서 보던 느낌이야.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거 지금 일단 문제에서 얘는 좀 유치하게 줬는데 PA와 PB를 그냥 준 거지. 맞아? 문제에서 PA는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야. 3PA가 5분의 2니까 15분의 2라고 주는 거고 그 다음 PB도 5분의 2라고 준 거니까 얘는 15분의 6이라고 씁시다. 괜찮나? 5분의 2라고 그냥 준 거니까. 그럼 니들이 그림만 그려보면 지금 B 안에 A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지금 P의 A 여집합 교집합 B인데 요거 그냥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맞아? 좀 익숙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B 빼기 A라고 읽어주자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B 빼기 A니까 여전히 차집합의 원소고 B에서 A 빼면 포함 관계일 때 결국 여기에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얘네들이 포함 관계니까 여기에 확률은 그냥 B의 확률에서 A 확률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15분의 6 빼기 15분의 2다 라고 하면 답은 15분의 4가 되겠죠. 와, 잘 해석되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포함 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비스무리한 내용이 고1 수학 집합과 명제에 많이 있었어요.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막 그거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때 내신할 때쯤 되면 보자마자 캐치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직관을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돼? 얘들아 나 아직 여기까지 질문 못했다. 스텝 2까지 있어 없어? 연경아 수업은 듣나? 응?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없어. 넘어가도 돼. 오늘 숙제 쉬웠다 그지? 여기보다 쉬운 파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확 통해서. 응? 다음 이제 3스텝 메인이잖아 오늘. 맞아? 98페이지부터 바라봅니다. 잘 풀어왔어? 389번 잘 풀리나? 389번 얘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는 던져드렸고요. 집합에서 뭔가 사건의 개수 같은 걸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집합이기 때문에 이 벤 다이어그램에 집어넣는 느낌. 벤 다이어그램을 문제에서 원하는 상태로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원소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셈한다 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은 우아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표본 공간 S가 1, 2, 3, 4, 5,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졌고요.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이래. A와 B가 배반인데 0보다 크고 PA가 PB
이렇게 되는 사건 A, B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럼 지금 얘를 만족하려면 일단 A든 B든 원소가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 맞아 아니야? 하나 이상 있어야 되잖아. 0은 될 수 없으니까. 공사건은 아니야. 둘 다 공사건은 아니야. 공사건 아니야. 어? 그리고 A의 확률이 B의 확률보다 더 작아야 돼. 즉 B의 확률이 더 커야 돼. 근데 얘들이 겹치는 원소는 없어. 그럼 이 녀석의 원소와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셈했을 때 이 녀석의 원소가 더 많으면 되는 거 맞아? 이 녀석이 더 적으면 되는 거 맞아? 근데 겹치는 원소는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머릿속에 그릴 때 S라는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으시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둘이 겹치는 건 없는데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더 적어,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이런 식으로.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해가? 그럼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원소가 1, 2, 3, 4, 5, 6 6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여기에 원소에 딱 하나가 오는 케이스를 생각해봐. A란 집합에 원소가 딱 하나만 왔어. 그럼 얘는 한 개보다 더 많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 5개까지 가능하지. 총 6개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총 6개밖에 없으니까. 다음 두 번째, 여기에 2개의 원소가 왔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그보다 많이 오면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3개거나 4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합해서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됩니까? 겹치는 원소는 있을 수 없어. 다음 세 번째, 여기에 원소가 3개가 왔다 쳐봐. 그럼 3개보다 많이 와야 되면 최소 몇 개는 와야 돼? 4개는 와야 되는데 지금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케이스 발생하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지. 어? 그래서 확통해서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해보는 마인드인데 그냥 몇 번 해봤더니 아, 몇 가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됩니까? 그럼 요 경우의 수 세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원소를 집어넣는 느낌으로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A란 집합에 한 개의 원소를 집어넣고 출발해야 되니까 6명 중에 하나를 뭐 해주면 돼? 뽑아주면 되지. 6가지야. 괜찮냐? 그러고 나서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나머지 뭐 예를 들어 그 5를 이렇게 뽑았다 치자. 그럼 나 원소가 몇 개 남아있어? 6개 중에 몇 개 남아있어? 여기서 하나 뽑았으면 6개 중에 이제 몇 개 남았어?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주면 돼? 2개를 뽑아주면 되니까 5 컨비네이션 2 개수만큼 존재하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를 세줄 필요가 없는 거 맞지?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 뽑아주면 끝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 5 컨비네이션 얼마를 곱하면 되겠냐? 3을 곱하면 되는데 얘 또는 얘를 내가 세고 있는 거니까 더하기 5C3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 이해가 가니? 되나 안 되나? 그럼 그 다음은 5 컨비네이션 4, 5 컨비네이션 5 요렇게 끝날 것 같고요. 이해가 갑니까? 이거 더하기 할 때도 이 정도는 그냥 더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우아하게 보시길 바래. 이거 앞에 5C0랑 5C1이 있으면 뭐야? 5차 이항계수의 총합 맞냐? 그래 안 그래? 2의 5제곱에서 5C0, 5C1만 빼주면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맞지? 물론 이 정도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1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우아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아는 척 좀 해주자고. 알았어? 그러면 32에서 1 뺐고 5 뺐으니까 얼마냐 그럼? 26이야? 6 곱하기 20 6까지 6, 6에 36 6, 22니까 150 6까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여전히 지금 A에 들어올 거 몇 개 뽑아주면 돼? 두 번째 케이스 A에 들어올 거 몇 개 뽑아주면 돼? 2개 뽑아주면 되잖아. 이번엔 듣고 있냐 얘들아? 이해하고 있어? 6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지. A의 원소 맞아? 그럼 2개 뽑았다라고 치자. 5번 6번 들어왔다라고 치자. 5번 6번 그럼 나머지 몇 개 원소 중에서 몇 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추가로 뽑으면 돼? 3개거나 4개 뽑아주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곱하기 4개 중에 3개 뽑거나 4개 중에 4개 다 뽑거나 됩니까? 이해가? 그럼 얘는 6C2는 15고요 4C3은 4고 얘는 1이니까 곱하기 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5가지가 나타나면서 얘네들이 더해지면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231가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뭔가 원소들을 집어넣는 느낌으로 뽑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림 그려놓고 그냥 해결하시면 돼. 이해가 가냐 안 가냐?
듣고 있지 영경아. 다음 390번은 답이 풀이참조라서 체크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지? 답이 25분의 9가 나오면 잘 구했습니다. 일단 가우스 루트 x니까 가우스 루트 x 이거의 값이 3 또는 5일 확률인데 3 또는 5인데 또는이 나오긴 했지만 가우스 루트 x가 3이면서 동시에 5일 수 있어 없어? 3이면서 동시에 5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배반 사건이야. 또는이 나오긴 했지만 그냥 얘 확률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가우스가 3 나오려면 루트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시면 되고 이러거나 아니면 가우스가 5 나오려면 5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아. 그 부등식의 모든 변에 있는 게 양수였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서 처리해도 돼? 제곱해도 되잖아. 그럼 9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6보다 작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면 2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6보다 작은 사건 골라주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가냐? 지금 1부터 50까지 중에 하나만 뽑는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정수 x 개수만큼 사건이 존재할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등호 한쪽만 들어가니까 얘에서 얘 빼면 바로 정수 x 개수 셈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7가지 여기서 몇 가지 나와? 11가지 나타나고 1부터 50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50분의 7 더하기 11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튼 답은 25분의 9가 나타나고 요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잘 풀었죠? 얘들아 다음에 있는 문제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지? 스텝 1에 스텝 2에서 비슷한 문제 풀었었고 선분은 선택하는 느낌으로 가주면 되는 거 맞아? 391번 안 되는 친구 있나? 91번 요 정도는 잘 풀지? 내가 풀어드릴 필요 없죠? 맞아 아니야. 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위에 있는 선에서 점 2개 선택 아래에 있는 선에서 점 2개 선택하면 사각형 만들어지냐? 일단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은 점이 5개씩 있으니까 5 컴비네이션 2 곱하기 5 컴비네이션 2 해서 10 곱하기 10 하면 100가지가 있을 거야 사각형이. 그래 안 그래? 사각형 총 100가지 있고요. 구하고 싶은 건 넓이가 3일 확률인데 높이가 1로 결정돼 있으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6이 될 확률을 구해줘 라는 거랑 똑같지? 맞아? 근데 나타낼 수 있는 길이가 현재 1부터 한 칸부터 4칸까지만 가능하니까 2 더하기 3인 경우 3 더하기 3인 경우 4 더하기 2인 경우 요거 3가지만 조사하시면 되는 문제 맞지? 되나 안 되나? 이거 개수 셈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걔네들 각각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100으로 나눠주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 2단계 3스텝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그지? 하지만 4번은 달라. 그지? 네 번째 건 조금 느낌이 다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메인이야? 392번 잘 풀었나? 깔끔하게 풀어서 정답 맞춘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수영 한 명도 없어? 소율 네? 풀었어 안 풀었어? 92번 12하에 자연수 집합이 있었는데 원소의 개수가 4인 부분 집합 중 원소 개수가 4인 부분 집합 중 임의로 선택한 집합을 x라고 했습니다. 이때 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1부터 10, 12하의 자연수니까 몇 개 있어? 원소가 10개 있지. 1, 2, 3 땡땡땡 해서 10까지 있잖아. 걔네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인 부분 집합 개수니까 10개 중에 몇 개 뽑아주면 돼? 4개 뽑아주면 되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겠어? 10 컴비네이션 4가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러니까 이 10C4 개수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고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10C4 210이야 얘들아. 자, 얘가 일단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니까 구하고 싶은 확률은 210분의 어쩌고가 될 겁니다. 임의로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냐? 그럼 뭘 만족하는 집합을 지금 고르고 있냐면 x의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이 항상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명제는 x의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줬는데 얘가 임의의 모든 세 원소에 대해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X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 X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애초에 4개 있는 녀석을 뽑은 거야. X라는 집합은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지금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인데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이 항상 3의 배수가 안 된다는 말은 얘네 셋이 더해도 3의 배수 되면 안 되고 얘네 셋이 더해도 3의 배수 되면 안 되고 얘네 셋이 더해도 3의 배수 되면 안 되고 또 뭐 얘네 셋이 이렇게 더해도 3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 개를 더해도 다 3의 배수가 되면 안 돼. 상황 파악되나? 이해가 가냐? 그럼 니들이 뭔가 숫자끼리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거를 논할 때 보통 3으로 나눈 뭐에 따라 분류해서 풀어? 나머지에 따라 분류해서 푸냐? 이 문제도 똑같아 접근은 얘들아.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일단 니들이 뭐에 따라 분류할 생각해야 되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숫자들을 분류해놓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즉 누구랑 누가 더해줘야 3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조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일단 세상에 있는 자연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3의 배수인수 이렇게 나눌 수 있지. 맞아 아니야? 1부터 10까지니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습니다. 괜찮나?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1부터 10까지를 분류하면 1, 4, 7, 12 나머지가 1인수 2, 5, 8이 나머지가 2인수 3, 6, 9가 나머지가 3인수라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를 판별할 때는 그냥 같은 종류의 숫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나? 되나 안 되나? 그럼 니들이 생각해봐.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 얘들아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안 돼야 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얼마야? 3이야? 기본적으로 이 한 라인 안에 있는 거 같은 종류별로 3개를 더해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3의 배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 안 그래? 즉 일단 니들이 여기서 전제 조건을 하나씩 걸어야 되는데 모든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이 3의 배수가 안 되려면 일단 지켜야 되는 원칙 첫 번째가 같은 나머지 그룹에서 3개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같은 나머지 그룹에서 예를 들어 1, 4, 7이 뽑혀서 여기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7은 반드시 3의 배수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한 거랑 똑같으니까. 맞아 아니야? 3의 배수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한 그룹에서 최대 몇 개까지만 뽑을 수 있을까? 2개까지밖에 못 뽑아. 한 나머지 그룹에서 최대 2개까지만 뽑을 수 있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니 단순하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3이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도 3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리고 얘들아 대표적으로 3의 배수 되는 상황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3 더하기 3 더하기 3도 있지만 뭐도 있어? 그치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있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일단 이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1, 2, 3 이런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즉 나머지 그룹마다 종류별로 하나씩 저 안에 존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해가 가냐? 다시 R1, R2, R3이 종류별로 하나씩 존재하면 안 돼. 이 안에 1, 2, 3이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결국 나타날 수 있는 여기에 나머지 그룹의 종류가 최대 3개거든. 최대 2개밖에 안 들어온다 라는 소리거든. R1, R2, R3가 여기 다 들어오면 안 되니까 R1과 R2만 있거나 R2와 R3만 있거나 R1과 R3만 있다는 소리야. 여기 내부에 들어있는 나머지의 종류들이. 괜찮니? 그럼 생각해봐. 2종류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한 그룹에서는 2개까지만 가능해. 그럼 무슨 상황이 펼쳐졌다는 소리야? R1, R1, R2, R2 이런 상황이었다는 소리일까? 그거 말고 될까 안 될까? 안 돼. 즉 각 나머지 그룹당 2개 원소씩으로 확정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발견할 수 있을까요? 1, 2, 3 종류별로도 안 돼.
111 같은 종류 3개도 안 돼. 그럼 같은 종류는 최대 2개까지. 근데 종류별로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2개, 1개, 1개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지? 즉 2개, 2개 혹은 2개, 2개 혹은 2개, 2개 이런 거밖에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았니? 판단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셈하면 되겠지. 상황 파악했으니까. 첫 번째 R1과 R2에서 2개씩 가져오는 경우, 그 다음에 R1과 R3에서 2개씩 가져오는 경우, 마지막 R2와 R3에서 2개씩 가져오는 경우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뽑기의 경우의 수 가는 거지. R1과 R2에서 뽑는다 라는 거는 4마리 중에 2마리 뽑아주면 돼. R2에서 2마리 가져온다 라는 말은 3마리 중에 2마리 뽑아주시면 된다고. 괜찮나? 그럼 경우의 수 총 몇 가지야? 6 곱하기 3이니까 18가지. R1과 R3인데 이거 지금 숫자의 종류만 바뀌었고 개수는 4개, 3개로 동일하지. 맞아? 위에 셋된 거랑 경우의 수 똑같이 나올 거고 얘도 18가지 나오겠습니다. R2, R3은 3명 중에 2마리, 3명 중에 2마리니까 3C3, 3C2 곱하기 3C 2 하시면 9가지 나타나면서 전체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8 더하기 18 더하기 9를 하시면 36에다가 9가 됐으니까 45가지 되시겠습니다. 됩니까? 구하고 싶었던 확률은 아까 표본 공간 몇 개였냐? 210가지였죠? 걔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5로 약분 치면 얼마냐? 5, 4, 20, 5, 20, 5, 9, 45. 3으로 약분 치면 1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같네요.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나? 이 문제는 니들이 지금 확률 구하는 요령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니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이 조건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 근데 이 조건을 해석하는 건 확통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야. 그지?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아니야? 그 소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잘 풀려면 배수 같은 거 컨트롤하고 나머지 같은 거 컨트롤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고1 수학 맨 처음에 나머지 정리 이런 걸 처음에 배우는 거야. 기본기가 되니까. 넘어갑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 시험 보면 풀 수 있겠지? 굿. 393번 바라봅니다. 93, 94가 비슷한 문제 같거든? 잘 풀었냐? 이 정도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여기 왜 하나도 안 풀어져 있어?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2명씩 있대. 대충 A1, A2, B1, B2, C1, C2라고 이렇게 해볼게. A 나라에 2명, B 나라에 2명, C 나라에 2명이야. 이 6명이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 중 임의로 1개씩 택하여 앉을 때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이 된대.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이 된대. 같은 나라끼리는 좌석 번호 차가 1 또는 10인데 현재 좌석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6칸이고 번호가 11, 12, 13. 여기는 21, 22, 23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면 좌석 번호 차가 1이 되는 상황은 언제야? 이렇게 갈 때 1씩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 맞지? 맞아? 혹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 혹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웃하는 상황이야. 가로 방향으로 이웃하는 상황이야. 좌석 번호 차이가 1 난다 라는 말은. 그 다음에 좌석 번호 차이가 10이 난다 라는 말은 뒤로 갈 때 10씩 커지는 거니까 이 방향 이웃하거나 이 방향 이웃하거나 이 방향 이웃한다 라는 거 아니야? 그지? 즉 세로 방향 이웃한다는 뜻이야. 다시 그럼 문제 조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같은 나라의 사람 2명끼리는 가로 방향으로 이웃하든지 세로 방향으로 이웃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붙어 있어야 된다. 즉 이웃한다 라는 조건을 좀 우회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모든 같은 나라 애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붙어 있는 좌석 3개를 세팅하는 방법, 자리 먼저 세팅한다 라고 이해해봅시다. 여전히 경우에서 하던 느낌. 자리부터 세팅한 다음에 배열은 나중에 생각해 얘들아. 어디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 자리부터 세팅을 해보자고. 그럼 일단 생각해보면 얘들아 이렇게 6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둘이 이웃, 이렇게 둘이 이웃하고 이렇게 둘이 이웃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 줄밖에 없으니까. 되나요? 혹은 요렇게 이웃하고 요렇게 이웃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고 있지 얘들아? 반대로 했잖아. 이 방향으로 이웃하고, 그지? 요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말고 있을까 없을까? 이거 말고도 있어? 뭐 있어? 세로로. 그렇지, 아주 좋아. 세로에도 가능합니까? 요거 그지? 이거 말고 있어 없어 또? 없는 것 같아. 그지? 일단 세로가 최대 3개 들어올 수 있는데 2개만 들어오는 경우는 불가능하지. 어디든 2개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세로가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세로가 하나만 놓여 있었다라고 치면 가운데 놓이는 거 가능할까? 가운데 놓이면 애초에 얘네들이 이웃할 수가 없잖아. 그지? 즉 하나만 들어오는 상황은 맨 끝에 이렇게 놓인 상황은 2개뿐인데 그럼 자동으로 얘네들 둘 이웃할 수밖에 없잖아. 나머지가 세로가 없으면. 그다음 가로만으로 이웃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이 자리 세팅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거나 해서 몇 가지밖에 안 나와? 3가지밖에 안 나와.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되나? 그럼 내가 셋 중 하나로 자리를 세팅했다라고 치자. 그럼 지금 모든 자리가 서로 구별되는 자리 영역 맞지? 모든 영역이 구별되잖아. 그지? 그럼 각 영역에 어떤 나라 사람을 앉힐 것인가를 뭐 해주면 돼? 배열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로 현재 영역에 각 나라를 지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하냐? 예를 들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앉기로 했다라고 치자고. 그럼 나라마다 자리가 세팅됐으니까 각각 사람을 이제 뭐 해주면 되겠냐? 배열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2팩에 몇 제곱하면 돼? 3제곱하면 되시겠습니다. 됩니까? 이해가냐? 얘는 쉽잖아. 그럼 전체를 그냥 랜덤으로 돌리는 가지수는 몇 팩이었겠어?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는 몇 팩이라고 하면 돼. 6명 그냥 돌리는 거 6팩. 그지?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확률은 현재 얘 곱하면 3 곱하기 6 곱하기 8이고 걔를 6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이해가지 아이들아? 그럼 얘가 얼마냐? 얘가 6 5팩이니까 83 24 120이니까 5분의 1인가요? 맞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얘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야. 자리 먼저 세팅하고 배열은 나중에 하는 느낌. 94번도 그거에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일 뿐입니다. 비슷해. 여전히 자리 먼저 세팅하자 라는 거야.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8개의 좌석이 있어. 얘는 숫자를 잘 봐야 되거든. 가운데는 앉을 수 없고요. 위쪽 라인이 11, 12, 13이에요. 11, 12, 13. 그 다음 여기는 21, 23. 그 다음 여기는 31, 32, 33. 이렇게 있는데 남자 6명, 여자 2명이 임으로 앉은대. 남자 6명, 여자 2명이 임의로 앉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학생 2명은 앉은 좌석의 번호차가 11 미만이래. 얘네들은 좌석의 번호의 차이가 11 미만이다 라는 말은 최대 얼마까지 커질 수 있어? 10까지만 커질 수 있어. 현재 자연수끼리 빼는 거니까. 이해가 가냐 상황? 그럼 일단 제한 조건이 걸린 게 여자애들이니까 여자애 2명이 어디 앉을지 그 여자애들의 자리를 먼저 세팅해주자 라는 거야. 어디 앉을지를 먼저 골라준 다음에 배열을 해주자 라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여전히 1에서 2, 3 이렇게 갈 때 이 가로 방향으로 같은 행에 놓여 있으면 차이가 엄청 조금밖에 안 나. 그지? 맞아? 즉 1행에 같이 있거나 2행에 같이 있거나 30번대에 같이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 되나? 즉 큼직하게 생각했을 때 일단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 첫 번째 같은 행에 있는 경우 2명이, 두 번째는 서로 다른 행에 놓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같은 행에 놓이는 경우는 모든 케이스가 다 가능하잖아. 여기 아무리 떨어봤자 D밖에 차이 안 나는데 좌석 번호 차이가 11 미만이면 다 가능한 거 아니야? 이해가 가냐? 즉 같은 행에 있는 경우는 여자애 둘이 1행에 있거나 2행에 있거나 3행에 있거나 다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 일행에 놓인 애들 두 자리를 뽑는 케이스는 3칸 중에 2자리 뽑아주면 되지. 2행에 놓이는 건 그냥 얘네 둘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고, 3행에 놓는 자리 뽑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3 컨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해가 가냐? 즉 같은 행에 놓이는 자리를 세팅하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1 더하기 3에서 총 몇 가지야? 7가지 나타나. 이해가 가지? 같은 행에 놓일 때는. 듣고 있냐? 다음 이제 문제는 다른 행에 놓일 때거든? 얘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야. 다른 행에 놓일 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좌석 번호 차이가 최대 10까지만 가능한데 1행에서 3행으로 앉을 수 있나 없나? 여기 앉아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때 10 정도 차이 나잖아. 완벽히 10은 아니지만. 근데 또 이렇게 갈 때 또 10 정도 차이 나니까 1행에 앉은 애가 여자애 한 명이 있으면 여자애는 반드시 2행, 그 다른 행에 앉으려면 2행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냐? 그러니까 1행, 2행, 2행, 3행은 가능한데 1행, 3행은 불가능하다고 애초에. 20이 넘어가니까. 뭔 소린지 알겠니? 즉 다른 행에 앉을 수 있는 거는 크게 다시 2가지로 갈리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행하고 2행에 각각 한 명씩 앉아있는 케이스랑, 두 번째는 2행하고 3행에 각각 한 명씩 앉아있는 케이스고 반드시 2행 어딘가에 걸려있어야 됩니다. 뭔 소린지 알겠죠? 이해가 가나? 그럼 생각해봐. 1행과 2행에 앉는 경우에서 내가 셈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좌표의 좌석 차이가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그럼 요 정도 되면 첫 번째 애가 셋 중에 하나 고르고 두 번째 애가 둘 중에 하나 고르기 때문에 전체 경우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6가지밖에 안 나오지. 여기서부터 일일이 뭐 할 수도 있어? 카운트 할 수도 있어. 만족하는 경우를. 이해하니? 근데 지금 2행에 있는 게 2자리밖에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20이라고 11 가능하냐? 20이라고 11? 가능하잖아. 그지? 10밖에 차이 안 나니까. 20이라고 10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9 차이 나니까. 20이라고 13 가능해. 요 2자리 8 차이 나니까. 23하고 11 가능하냐? 불가능해. 12 차이 나. 23하고 12 가능해? 불가능해. 11 차이 나니까. 23하고 13은 가능하지. 맞아? 즉 1행과 2행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4가지. 뭔 소린지 알겠어? 일일이 세주자라는 거야. 6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2행과 3행에 이렇게 앉는 케이스 직접 셀 거야. 21, 31 가능해. 21, 32 불가능하지. 11 차이 나니까. 21, 33 불가능해. 12 차이 나니까. 23, 31은 8 차이 나니까 가능해. 23, 32 9 차이 나니까 가능하고. 23, 33 10 차이 나니까 가능하고. 아까 여기서 셌던 그림이 대칭적인 위치로 그려지는 거 맞지? 맞아? 여전히 4가지 되시겠습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그럼 결론적으로 다른 행에 앉는 자리 세팅하는 경우의 수가 8가지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여자애들 둘이 앉는 자리를 미리 세팅해 놓는 경우의 수가 7가지 더하기 15가지에서 총 몇 가지야? 15가지 되시겠습니다. 이해가 가냐?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거는 8명을 배열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확률이니까 8명 자유롭게 배열하는 건 8팩토리얼 표본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도록 배열하는 거는 일단 여학생 자리 15가지 중에 한 가지로 자리 세팅해주고 그 세팅한 여학생들 먼저 배열을 해야겠지. 맞아? 2팩토리얼로 여자애들 배열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로 남아있는 몇 명? 6명을 배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근데 확률에는 전혀 무의미한 값을 차지하는 애들이고 약분 쳐주면 얘가 지금 8 곱하기 7이니까 8, 7에 56분의 30이 되시면서 약분하면 얼마냐? 28분의 15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나? 이해가 갑니까? 구하고 싶었던 건 얘네들이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43이다 라고 써지는 것 같아. 기지? 이 정도는 할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야. 그치? 그래서 수 틀리면은 직접 하나씩 세주자 라는 겁니다. 일단 최대한 애들이 그 큼직큼직한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서 그 세기 편한 애들은 그냥 원래 기존의 요령대로 세주고 조금 머리 아프다 싶은 애들은 직접 하나씩 카운트 해주자 라는 느낌이야. 알았냐? 넘어가도 돼? 할만하지? 할만하다고 해. 네. 전혀 영혼 없는 목소리. 네. 할만해? 할만하잖아요. 다음 395번이 리얼 계열받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노가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대입 노가다.
느낌이 잘 들어오는데 사실 그 머리를 막 써서 발상적인 느낌으로 푸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노가다 즉 피지컬로 난이도를 높이는 게 너네 입장에서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시간만 쓰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문제는 뭐라 했냐면 요건 상황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카운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동이거든.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와 g가 서로 다 만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니들이 f에서 g를 뺀 차함수를 생각해보면 x제곱에 더하기 2배 a-2에 x 더하기 2b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을 거야. 괜찮나? 그럼 요거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허근 가질 조건이니까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땡겼을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4분의 1 쓰면 되니까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란 결론이라서 이 문제에서 결국 세야 되는 건 얘를 이쪽으로 넘겼을 때 a-2의 전체의 제곱이 2b 플러스 2보다 작은 요 경우를 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았어? 문제에서 a, b는 뭐였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에서 2개를 꺼내 공의 숫자인데 b가 a보다 크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다시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여기에서 2개를 뽑아서 나온 숫자를 a, b라고 한 건데 요 대소관계를 항상 만족한다라고 주신 상태야. 더 큰 숫자가 b야. 괜찮냐? 그렇게 뽑은 2개의 숫자가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셈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일단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는 아이들아 9개 중에서 서로 하는 2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세는 거 어렵지 않지. 9 컨비네이션 2가 될 거야. 그지? 9, 8에 71을 이뤄놨으니까 36가지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맞아? 맞아요. 그 중에서 얘를 만족할 확률을 구하시는 거로. 이 36가지의 순서상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셈하는 거고 순서상을 셈하는 거니까 여기서 일일이 카운트하는 대입 노가다가 조금 필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얘는 하나씩 대입해 볼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대입도 좀 똑똑하게 하시자고. 한쪽에 대입하는 게 편하니까 양변에 2로 나눈다, 2를 뺀 다음에 2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2분의 a-2 제곱 마이너스 2보다 b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a에다가 직접 값을 집어넣으면서 b의 범위를 따져줄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a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얘들아 1부터 9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 a는 b보다 작은 숫자니까 적어도 뭐는 집어넣을 수 없냐? 아니지 1부터 9까지인데 1부터 9까지인데 9는 집어넣을 수 없잖아. 즉 a가 아무리 커져봤자 8이야. 1부터 8까지만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 안 그래? 9보다 큰 숫자는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을 겁니다. 즉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a가 6일 때, a가 7일 때, a가 8일 때 노가다를 할 예정이에요. 괜찮나요? 괜찮잖아. 그럼 여기서 편의상 내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름을 잡겠습니다. 얘를 대충 F는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H의 A라고 할게 얘를. 그래도 돼? HA 값을 열심히 여기다가 계산해 볼 거야. 그럼 1일 때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다음 2일 때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3일 때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4일 때의 값은 얼마야? 4에서 2 뺀 다음에 1로 나눴으니까 1이네. 그 다음 5일 때 값은 얼마야? 9에서 2 뺀 다음에 1로 나눴으니까 2분의 7이야? 6일 때 값은 얼마야? 4, 16에서 2 빼면 14, 2로 나누면 7이야? 그 다음 7일 때 값은 7 빼기 2니까 5, 25에서 2 빼면 2분의 23 맞지? 나 틀리는지 잘 봐라. 다음 8 집어넣으면 얼마야? 66에 36에서 2 빼면 34하고 2로 나누면 17이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내가 세야 되는 건 얘보다도 b가 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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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보다도 b가 큰 거를 셀 건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b는 일단 누구보다는 기본적으로 커야 돼? a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a가 기본적으로 얘보다 크지. 즉 여기 나온 ha라는 값이 얘보다 더 작은 경우, 작은 경우, 작은 경우, 작은 경우, 작은 경우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네. 이런 경우에서는 굳이 이 값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a보다 커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a가 b보다 큰 이런 모든 경우의 수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이 ha 값이 의미가 없는 거지. 어차피 a보다 커야 되는데 얘보다 크면서 동시에 a보다 크려면 그냥 a보다 크면 되잖아. a가 쟤보다 크니까. 이해가 가나? 그럼
그럼 나타날 수 있는 순서쌍이 A가 1이었을 때 1보다 큰 놈이니까 B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2부터 9까지. A가 2였을 때 B가 나타날 수 있는 거 3부터 9까지. 그 다음 A가 3이었을 땐 4부터 9까지. A가 4였을 땐 5부터 9까지. B가 5였을 땐 6부터 9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순서쌍이 2부터 9까지면 8가지. 여기는 몇 가지? 7가지. 여기는 6가지. 5가지. 뭐야. 맞지? 여기 4가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만 줄어드는 구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그냥 세는 거야. 별거 없지. 그럼 뭐야? 여기 나타나는 총 순서쌍이 몇 가지냐? 6, 5, 30까지 나타나나?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맞냐? 그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지. 얘가 이제 더 커졌기 때문에 A보다도 7보다도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걸리는 것 뿐입니다. 됩니까? 그럼 A가 6이었을 때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8하고 9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2가지가 생성되는 것 같아. 이해가 가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이미 10을 넘어가 버린 거 느껴집니까? 얘를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기선 케이스 존재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냐? 10을 넘어갔으니까 범위가. 그럼 여기 지금 특이한 케이스가 2가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세고 싶었던 총 가지수는 32가지가 되고요. 아까 구해놨던 표본 공간이 몇 개였어? 36가지 되시겠습니다. 되나요? 구하고 싶은 확률은 9분의 8이다 라고 써지는 것 같아. 됩니까? 아우 이해가 가. 안 어렵죠? 안 어려워. 그치? 아니 성가신 문제는 맞는데 내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막 발상이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 시간만 쓰면 유치원생도 푸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침팬지 정도의 지능만 갖고 있으면 시간만 쓰면 누구나 푸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맞잖아 수영아. 96번은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제일 쉬운 문제 맞아? 맞지? 안 되는 친구 96번. 응? 안 되는 친구 없을 것 같아. 얘는 그냥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지? 간단하게 느낌만 보고 갑니다. 얘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거 인수분해하면 x값이 5분의 n 또는 2분의 n이다 라고 이렇게 해가 바로 작성되냐?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를 갖는다 라는 말은 얘나 둘 중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정수란 말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정수란 말은 n이 몇의 배수? 5의 배수란 뜻이고 얘가 정수란 말은 n이 몇의 배수? 2의 배수란 뜻이야? 맞아 아니야? 즉 n이 5의 배수이거나 2의 배수일 조건을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5의 배수 개수 셈하는 거 어렵지 않고 2의 배수 개수 셈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또는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를 체크해야 돼? 교사권 체크해야 돼. 그럼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인 숫자는 몇의 배수야? 10의 배수 맞아? 공배수? 듣고 있지 얘들아? 아무도 안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갑니다. 오늘 확률 마무리할 거야. 스텝 1 딱 한 장 남았습니다. 78쪽, 79쪽. 오늘 이제 본격적인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여사건의 확률인데 얘들이 처음 보는 느낌도 아니고 앞에 경우의 수 할 때도 다 했던 거야.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게 힘들다 싶으면 그 녀석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다시 떠올려서 1에서 빼주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 그럼 얘를 언제 떠올리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단순한 게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보다 여사건이 더 구하기 쉬울 때 하는 생각이야. 그럼 얘가 더 구하기 쉽다라는 건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문제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 직접 경험치를 쌓으시면서 판단을 해야 돼. 즉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직접 카운트해야 되는 이 사건의 경우가 너무 많다. 내가 카운트를 직접 하기에는 너무 많다. 투머치하게.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한 번쯤은 그 녀석의 반대 사건을 떠올려서 얘가 훨씬 카운트하기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막 문제에서 보면 막 적어도 뭐뭐의 확률일 때 무조건 몇 사건이다.
막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이제 초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항상 그런 건 없어. 응? 특히 한글말로 써져 있는 멘트에서 이 멘트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건 수학에 없어. 그건 수리적인 논리가 아니라 요령적인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여사건이 더 구하기 쉬울 때 그 반대 상황을 떠올리는 게 훨씬 더 편안할 때 사용하는 논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안 시켜도 다 할 텐데 예를 들어 293번 같은 거 있잖아. 보면 상자 속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대.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가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꺼내는 상황이라서 일단 표본 공간은 어떻게 작성되겠냐? 총 7개 중에 몇 개 꺼내는 거야? 듣고 있냐? 7개 중에 2개 꺼내는 거니까 표본 공간 어떻게 작성돼? 7 컨비네이션 2로 펼쳐지겠죠, 표본 공간. 맞아, 아니야? 그지? 듣고 있지, 얘들아? 제발 들어줘. 근데 적어도 하나가 뭐일 확률 구하라 그랬어? 빨간 공일 확률 구하라 라고 했어. 다시 적어도 하나가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들아 봐봐. 이거를 못 구한 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 적어도 하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여사건이다 이게 아니야.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뭐야? 적어도 하나가 빨간 공인데 2개를 꺼내는 거니까 2개를 꺼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빨간 공, 빨간 공, 빨간 공, 파란 공, 파란 공, 빨간 공, 파란 공, 파란 공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꺼낸 2개의 공의 색깔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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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빨, 파, 파, 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중에 적어도 하나가 빨간 공이다 라는 케이스는 지금 내가 쓴 3가지 중에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 맞아? 이해가 가냐? 맞아, 아니야? 즉 얘네를 다 세느니 그냥 둘 다 파란 공인 거 하나를 세는 게 훨씬 더 낫더라 라는 겁니다. 얘가 더 구하기 쉬우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이랬을 때 떠올리는 게 뭐야? 대표적으로 여사건 맞지? 그럼 적어도 하나가 빨간 공이다의 여사건은 뭐라고 작성하면 돼? 한글말로? 얘들아? 둘 다 무슨 공? 둘 다 그치 파란 공 1 경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빼기 둘 다 파란 공일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7 컨비네이션 2 중에서 둘 다 파란 공인 거 이제 구하기 쉽지. 맞아? 총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 맞냐? 이해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사건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써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은 적어도 하나가 뭐뭐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사건을 떠올리는데 왜 떠올리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아이들아, 내가 어떤 사건 2개가 있었을 때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었다 라고 치자. 괜찮나? 근데 A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A가 발생하고 B는 발생, A는 발생하지 않고 B 발생할 수 있어. A가 발생하고 거꾸로 B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다음 A도 발생하지 않고 B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괜찮나? 그럼 문제에서 A나 B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위에다 쓴 얘를 3번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전체 경우를 따져봤을 때 그거의 반대 케이스인 이 여사건을 따주는 게 훨씬 편안한 순간들이 많더라 라는 겁니다. 되나? 내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사건이다 라고 해서 이 한 가지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 3가지를 구하는 상황도 펼쳐져. 다시 이거를 구하기가 껄끄러워서 거꾸로 역으로 여사건을 돌려서 3개로 쪼개가지고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상황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도 하나가 뭐뭐일 확률이 나왔을 때 무조건 여사건이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합사건 구조와 이런 식으로 여사건으로 펼쳐진 이 구조들을 비교했을 때 니들이 기본적으로 구하기 쉬운 녀석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확률은 전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이거 답은 얼마야? 응? 4번이죠. 그래서 니들이 밑에 있는 94, 95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95번은 제가 그 중복조합이 원래는 확률에 쓰이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멘트가 날라왔을 때 알잘딱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해서. 295번은 알잘딱이야 얘들아.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원래는 문제가 디자인이 틀린 거야. 근데 그냥
감안하고 풉시다. 답이 잘 나오죠? 응? 동아야 94번에 답 뭐라고 해야 돼? 5번. 소윤아 95번 답 뭐라고 해야 돼? 4번 맞아? 95번은 원래는 틀린 문제인데 그냥 알잘딱해서 풀자라고 했습니다. 294번은 적어도 하나가 당첨제비일 확률 구해줘 라고 했는데 3개나 뽑기 때문에 걔를 일일이 구하려면 너무 많다라는 생각 들지? 그래 안 그래? 3개가 다 당첨제비인 경우, 2개만 당첨제비인 경우, 하나만 당첨제비인 경우를 다 나눠야 되는데 그걸 보느니 그냥 그거의 여사건인 모두 당첨제비가 아닌 확률을 빼주겠다라는 거 맞지? 됩니까? 그럼 1 마이너스 전체 표본 공간의 15개 중에 랜덤으로 3개 뽑는 거니까 15 컴비네이션 3 분의 모두 아닌 거니까 당첨제비가 아닌 거 7개 있지? 8개가 당첨이니까. 그래서 7 컴비네이션 3으로 처리하면 답이 아마 5번 이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지? 다음 이제 295번도 튤립을 적어도 한 송이를 산다 라고 했으니까 튤립을 아예 안 사는 케이스를 거꾸로 생각해서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즉 1 마이너스 그냥 전체 몇 송이 있냐? 5개 중에 종류별로 5개 선택하는 거니까 5H5 분의 튤립 제외하고 선택하면 4H5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우면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기본적으로 여사건은 1에서 내가 반대 케이스를 빼겠다라는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 상황일 때 쓴다라고 써져 있지만 얘들아 적어도 하나가만 나와도 무조건 무지성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산이야. 알았지? 우리 이전에 여기 여사건 확률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도 적어도 하나가 뭐뭐일 확률 계속 풀었어. 계속 풀었는데 그때는 여사건으로 안 풀었다고. 왜?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덧셈 정리로 그냥 푸는 게. 알았어? 실제로 그런 문제들 나와. 다음에 이제 또 대표상 하나 볼 건데 뭐뭐 이상일 확률 혹은 뭐뭐 이하일 확률 이런 멘트가 날라와도 대표적으로 여사건을 떠올리는 건데 이것도 항상 그런 규칙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뭐 이상 뭐뭐 이하일 확률이 나타났을 때 그게 아닌 반대 사건을 떠올리면 더 구하기 쉬울 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구하라고 하는 게 더 구하기 쉬우면 여사건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바보라고. 알았어? 대표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보통 그렇더라 라고 받아들이고 항상 그런 규칙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알겠냐? 대표적으로 296번 같은 거 바라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얼마 이상이래? 5 이상이래. 그럼 생각하면 주사위 2개 던지면 웬만하면 다 합이 5 이상인 거 같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합이 5 이상인 게 더 세기 편하겠어? 5 미만인 게 더 세기 편하겠어? 5 미만인 게 세기 편할 거 아니야. 즉 이 녀석의 여사건을 니들이 떠올려주면 주사위의 합의 최소치는 얼마야? 제일 작아봤자 2니까 합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세 가지만 세주면 되는 거 맞지? 이게 훨씬 세기 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그럼 2가 되는 거는 1,1에서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3이 되는 건 1,2, 2,1에서 두 가지. 4가 되는 건 1,3, 2,2, 3,2에서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총 몇 가지밖에 없어? 6가지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즉 합이 5 미만인 확률이 36분의 6이 되시고 전체 확률 1에서 얘를 빼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지. 되나?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문제에서 얘들아 주사위를 2개를 던졌는데 눈의 수의 합이 36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줘 라고 하면 이거 여사건으로 풀어야 돼? 36 이상일 확률을 구해줘 라고 나왔어. 이거 1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 이거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냐고. 여비에 12, 36, 12 10이라고 할게. 이거 여사건으로 풀어야 돼? 아니지. 그냥 원래 게 구하기 쉬우면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규칙이 아니야.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가면 애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 선생님 뭐뭐 이상인데 여사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멘트가 살짝 달라질 수 있어서 그 표현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제 가장 메인 되는 건 이 느낌이거든. 이 적어도 하나가 뭐뭐일 확률. 얘가 지금 표현이 계속 이제 변화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한글말로 써져 있는 게. 근데 상황 자체가 니들이 적어도 하나가 뭐뭐인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번 문제 봐봐 얘들아. 문제에 뭐라 그랬어?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5개의 공인데 이무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라 그랬지. 맞아? 두 수의 곱이 짝수다 라는 말 무슨 말이야? 2개 곱해서 짝수라는 말. 그렇지. 여기서 지금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라는 조건이 표현적인 측면만 좀 다르게 들어온 거 맞냐?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여사건이 떠올라야 돼. 짝짝짝 홀 짝을 세고 있느니 홀인 케이스 하나만 세가지고 빼주는 게 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갑니까? 또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바로 밑에 있는 301번 봐봐. 지금 푸는 시간 드릴 거야. 집합 1, 2, 3, 4, 5의 부분 집합 1, 2, 3, 4
5에 부분집합 원소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부분집합을 택한대. 그럼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표본공간 몇 개 있어? 2의 5제곱. 얘가 표본공간이지. 얘네들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는 거야. 그랬을 때 2 또는 5를 원소로 갖는데 2 또는 5를 원소로 갖는다. 그럼 이거 멘트만 또는의 느낌으로 좀 들어왔을 뿐이지 결국 내가 뽑은 그 부분집합이 2나 5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 맞아? 그래 안 그래?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2만 갖고 있는 케이스, 5만 갖고 있는 케이스, 2와 5를 둘 다 갖고 있는 케이스. 이거를 세기가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2와 5가 둘 다 없는 케이스, 즉 반대 여사건을 구해서 빼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니들이 머릿속으로 납득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가지? 요거 두 문제 지금 답까지 내봅니다. 300번, 301번. 시원아 300번에 답 얼마라고 해야 돼? 300번에 다 3번 맞아? 다영아 301번에 답 얼마라고 하면 돼? 5번 맞아? 에 듣고 있냐? 300번에 답 3번 나왔어? 나왔냐 안 나왔냐? 어떻게 쓰면 돼? 1 마이너스 15 컨비네이션 2분의 8 컨비네이션 2라고 처리하면 되죠. 홀수 중에 두 개 뽑는 경우에서 빼면 되니까. 다음 301번은 1 마이너스 2의 5제곱분의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되냐? 맞아 아니야? 2와 5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다. 여사건은 2와 5를 둘 다 안 갖고 있다 라는 거니까 얘네 둘을 배제하고 나머지 1, 3,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셈해주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여기 스텝 1은 니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도 하는 느낌인데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런 사고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방금 뭐라 했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합사건하고 이렇게 여사건 얘네 둘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기본 문제는 이거 한 가지가 세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적어도 A가 성립하거나 B가 성립하는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걔네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대신 구해서 이래서 빼주겠다라는 논리인데 거꾸로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그냥 구하라고 하는 얘가 훨씬 더 복잡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 한 가지가. 그러시면 니들이 거꾸로 역으로 여사건을 돌려서 이 세 가지로 쪼개서 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도 있어. 대표적인 얘가 이제 303번처럼 뭐의 배수도 아니고 뭐의 배수도 아니다. 서로소다. 이런 멘트를 이제 감당할 때거든. 문제 한번 읽어볼게. 느낌 잡혀야 돼 얘들아. 얘가 지금 대표적으로 여사건이 합사건인 경우 일명 역여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여사건. 구하기 쉬운 상황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주겠다가 핵심이거든.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를 한 장을 뽑을 거야. 그럼 표본공간 그냥 50개겠지. 그 카드에 적힌 수가 6의 배수도 아니고 6의 배수도 아니고 누구의 배수도 아니고 9의 배수도 아니다 라고 했어. 얘이고 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뭐이고 뭐이다니까 얘는 적어도 하나가 뭐일 확률이 아니지. 맞아?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아까처럼 홀수이고 홀수이다. 2를 포함하고 5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뭐이고 뭐이다 이렇게 AND로 연결된 연산자의 확률은 그냥 구하는 게 편하거든? 너희들이 생각해보면 어떤 자연수가 6의 배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편해? 6의 배수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편해? 6의 배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편하지. 6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6의 배수 개수를 셈하는 건 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얘를 구하기가 힘들다 싶은 판단이 되면 역으로 여사건을 찢어주는 거라고. 이해가 가나? 즉 이거의 반대 사건이면 둘 중에 하나가 6의 배수이거나 9의 배수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즉 적어도 하나가 6의 배수거나 9의 배수인 상황으로 거꾸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니? 즉 6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인 상황으로 이 녀석의 여사건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훨씬 색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 6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다라는 사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사건의 확률에서 다뤘던 상황 맞지? 맞아 아니야? 이거 개수 어떻게 셈해? 6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9의 배수 더한 다음에 뭐의 배수 빼주면 돼? 18의 배수만 빼주시면 되는 거 맞냐? 6과 9의 공배수. 맞아 아니야? 즉 여사건 자체가 이렇게 합사건으로 펼쳐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되나 안 되나? 그럼 요렇게 개수 셈한 다음에 50분에 하면은 합사건의 확률이고 걔가 곧 여사건이었으니까 요런 식으로 펼쳐주시면 되는 거 맞냐?
맞아 아니야? 지금 답 계산해 봅니다. 요거. 수영아 답 몇 번이야? 5번 되시겠죠? 됐습니까? 이거 8가지, 5가지, 이거 2가지 나오는 것 같아. 그지? 이해가 가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틀린 친구는 아무도 없을 텐데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라고 얘들아. 6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건을 6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더 많은 상황으로 펼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야. 그냥 구하기 쉬운 상황으로 바꿔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 뿐이지 6건의 확률이다 라고 해서 뭔가 내용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알겠냐?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내가 했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사건을 봤을 때 얘가 이웃한다의 여사건으로 바라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웃하지 않는다랑 이웃한다의 여사건이 같은 말이 아니야. 얘들아. 대표적으로 몇 명 있었을 때? 3명 이상 있었을 때.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셋 다 떨어져 있다는 뜻이라 그랬지. 맞아 아니야? A, B, C가 이웃한다라는 말은 셋 다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럼 거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말이 뭐야? A, B는 이웃하고 C는 떨어져 있는 이런 예매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여사건 관계로 다루면 안 돼. 단 2명뿐일 때. 2명뿐일 때는 여사건 관계 맞지? 맞아? 2명만 있을 때는 이웃하지 않는다랑 이웃한다가 여사건이야. 반대 사건 맞지 확실히? 그러니까 제한된 상황에서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웃한다의 여사건이 아니다라는 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예를 들어 297번 같은 거 바라볼 때 얘들아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임으로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확률을 구해줘 라고 했어. 6명을 할 건데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봐봐 얘들아. 제가 얘를 3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건데 셋 다 이해를 하고 너희들이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풀으라고 하면 못 푼 친구 없을 텐데 셋 다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납득을 하셔야 된다. 알겠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컨트롤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전략이 뭐였어 얘들아? 칸막이 전략 맞아?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6명 나열하는 거니까 확률 입장에서 6팩토리얼이 표본 공간 될 거라고. 되나? 근데 A, B만 이웃 안 하면 되니까 칸막이 전략 뭐였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하는 거지. 그럼 몇 명이 이웃해도 상관없어? 4명이 이웃해도 상관없잖아. A, B 제외하고 4명 먼저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칸막이로 사용해서 사이사이에다가 A, B를 끼워 넣겠다는 전략 맞지? 맞아 아니야? 일단 5자리 중에 A가 고를 자리 5자리, B가 고를 자리 4자리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가도 되지만 현재 이 문제에서만큼은 몇 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일 때는 어떻게 풀어도 돼? 이웃한다의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됩니까?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얘가. 근데 일반적으로 여사건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알겠냐? 그 구분을 잘 지어야 돼. 즉 여사건으로 풀겠다라는 거는 1-6팩분에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만 잘 셈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A, B가 이웃한다는 상황은 얘네들이 이제 유닛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걔네 유닛끼리 한 덩어리가 자리를 바꾸는 케이스가 2팩토리얼 될 거고 얘를 한 몸처럼 처리하면 총 5명이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곱하기 5팩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같은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혹은 너네 이제 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 3번째 방식이 조금 익숙하게 구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확률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지. 맞아? 곱셈 정리라는 내용 기억하나? 내용 기억하냐? 친구들아 봐봐. A와 B가 이웃하지 말아야 돼. 일단 자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을 거야. 괜찮냐? 일단 A가 어딘가를 고르는 확률은 1이지. 그 중에서 뭔가 색깔이 다른 자리가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자리들도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 이해가냐? 최초 A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1, 2, 3, 4, 5, 6, 6분의 6의 확률로 어딘가를 고르는데 6분의 2의 확률로 빨간색 자리를 고르고 6분의 4의 확률로 초록색 자리를 고른다고. 케이스를 나눈 거야 내가. 이해가냐? 총 1의 확률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지. 그럼 만약에 6분의 2의 확률로 A가 여기를 골랐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B가 이웃하지 않는 자리를 고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몇 자리 중에서 5자리 중에서 얘랑 이웃하지 않는 몇 자리를 고르는 확률이야?
5자리 고르는 확률 맞냐? 이해가 가? 가능성이라니까? 확률은 별게 아니라 5개 중에 4자리에 들어올 가능성이잖아. 다음 만약에 6분의 4의 확률로 A가 이런 데를 골랐다라고 생각해봐. 초록색 자리 되나? 그럼 B가 올 수 없는 자리가 하나 늘어나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올 수 없잖아. 그럼 B는 나머지 5자리 중에서 몇 자리만 고를 수 있어? 3자리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얘네들이 뭐 해주면? 더해주면 답이지. 6, 5, 30분의 4, 2, 8 더하기 4, 3 11을 하시면 30분의 20이니까 답은 3분의 2인데 어떻게 계산하든 3분의 2인데 선생님 이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막 3가지로 지랄하시면서 푸십니까? 라고 하면은 다 구사가 돼야 돼. 니들이 실전에서 푸는 거는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 거꾸로 이렇게 접근하면 또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 내가 요구하고 싶은 느낌은 요 느낌을 니들이 반드시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되나요? 대표적으로 이 곱셈 정리로 풀면 아주 우아하게 한 방에 답이 나오는 문제가 그 밑에 있는 원순열 상황이거든 얘들아. 그 밑에 읽어봐. 답을 한 큐에 낼 수 있는지 바라봅니다. 298번 문제. 답이 얼마야? 5분의 3이야? 바로 읽히냐? 읽혀 안 읽혀? 바로 읽혀? 5분의 3이야? 부모가 이웃하지 않는데 부와 뭐가 있지? 부가 어딘가에 앉아있을 확률이 얼마야? 1이야. 부가 어딘가에 앉아있을 확률 1의 확률로 앉아있어? 이웃하지 말아야 하니까 모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나머지 5자리 중에 랜덤으로 고를 건데 몇 자리만 앉을 수 있냐고. 3자리만 고를 수 있다고. 가능성이라니까 확률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는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그냥 기본 확률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렸어. 원순열 확률 할 때도. 맞아 아니야? 그때랑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데 표면적인 측면만 살짝 달라지는 거니까 니들이 남은 문제 한 3문제 남았냐? 요 페이지에? 잘 풀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순식간에 풀 거야.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 스텝 2로 넘어가 봐. 92페이지 373번 바라봅니다. 지금 문제 읽어봐. 373번. 답은 구했어? 순식간인가요 얘는? 일단 어떻게 읽어야 돼? 얘네 셋이 곱해서 0이다 라는 말은 A equal B 또는 B equal C 또는 C equal A란 뜻 맞지? 맞아 아니야? 즉 A, B, C 중 적어도 2개는 같다라고 읽어야 돼? 요 조건은? 이해가냐? 셋 중에 적어도 2개는 같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여사건으로 풀어야겠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 얘들아 여기 유형 18 상황으로 판단하는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사건을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여사건 유형이니까 당연히 여사건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니들은 시험 문제에서 다 섞인 문제에서 여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진심으로 납득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 알았어? 그럼 여사건 구해주면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다지. A와 B도 다르고 and B와 C도 다르고 and C와 A도 다르다라는 거니까 3개가 모두 서로 다른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냐? 맞아 아니야? 그럼 여사건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주사위 3개 던졌다.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모두 3개 서로 달라야 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처리하면 되는 거 맞냐? 이해가 가지?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면 얘들아 아직 안 끝났다. 페이지 넘기면 95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수학 1 통합 유형이라고 있지? 수학 1 안 배운 거 아니니까 니들 잘 풀어올 수 있어. 그냥 로그 계산하고 시그마 계산 같은 것만 살짝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았어? 굳이 제가 그걸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스텝 1 남은 문제랑 여기 95페이지 끝까지 마무리 해올 건데 혹시 스텝 3도 풀어올 수 있을까? 한 페이지만? 진짜 수행이 너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 할 거야, 이번 주에. 뭐야, 고쟁이. 스텝 1 마무리. 스텝 2도 마무리. 요거 95페이지까지지? 79쪽, 95쪽.
마무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